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은성입니다. 네. 2월이 됐습니다. 네. 네, 월간 부동산에서 금리부터 시작해서 1월달 이제 부동산 시장 현황들 그리고 세 번째 여의도로 해서 큰 단락을 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부터 얘기를 하자면 네. 이제 저희 나라 시간으로 2월 2일 새벽이죠. 네. FOMC 이제 금리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지금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일단 뭐 지배적인 건 0.25% 상승으로 가는 게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는 이제 시장 반응이고, 뭐 증권가나 이제 오늘 나온 뉴스로는 이제 한국은행은 올리지 않겠다. 금리 인상 종료라고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그런 이제 뉴스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0.5%뭐 깜짝 인상 아니고서요. 0.25% 인상이 거의 지배적인 것 같아서 큰 뭐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지금 주식시장도 뭐 상승 기세인 것 같고 마찬가지고 그래서 금리는 더 이상 뭐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안정화되거나 내려가는 쪽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나 아니 예상치 때문에 더 이상은 안 오르고 안정되면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모델하우스 내방객분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구정이 지나고 제가 뭐 전에 촬영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정이 지나고 이제 분위기 전환도 될 거고 움직임이 달라질 거라고 저희도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구정이 지나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저희가 엊그제 이제 시그니엘 촬영을 다녀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잠실 시그니엘은 상징적인 좀 건물이기도 하고 사실 임차 대기 수요가 많았던 곳인데 뭐 금리 인상 분도 있었고 사실 매물도 없었던 편이고 근데 지금 좀 매물도 나왔고 계약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분양이 아니라 이미 분양은 완료된 상품이기 때문에 뭐 금매로 나온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임차가 나온 것도 있고 계약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일반적인 역전세 난 전월세 시장이랑 좀 별개인 거죠. 그렇죠. 이제 고급 중에서도 이제 랜드마크 형식의 최고급이죠. 100억대가 있고 그 시장은 가격이 어떻게 보면 2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매매가 되고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인 거고 그만큼 상위 1%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미 움직이고 계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시그니엘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손님층이 다양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성향들도 다양하시고 네. 어떤 분들은 고금리 상태에서도 다시 우상향할 걸 믿고 이제 버티시는 분이 있고 엊그제 갔던 제가 물건이 지방의 모 교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물건인데 이제 금리가 계속 높고 하다 보니 이제 본인도 불안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세는 올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49억대에 매입을 하셨는데 지금 시세가 이제 70억, 뭐 70억 조금 넘어가는 건데 60억대 후반에 지금 내놓으셨어요. 뭐 그런 것들은 빠르게 계약이 되는 편이라서 그것도 이제 그 자기가 이제 투자 포지션에 수익을 어느 정도만 취해도 괜찮겠다. 그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심리가 지배적으로 이제 하락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금매들이 이제 나오는 현상이 있었던 건데 그 금매를 바로 또 받는 빠르게 소화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고가 주택 시장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중산층이 움직이는 그런 뭐 물건이 아직까지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지방에 아예 저가 아파트, 합리적인 아파트라든지 서울에 있는 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거래들이 확실히 건수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분양 쪽도 이제 6억 미만 쪽에 있는 분양 물건들도 활발하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럼 이제 하이엔드 오피스텔 군 해서 강남 쪽에 이제 건립이 돼서 이제 사전 점검을 다녀온 데가 있죠. 그렇죠. 지금 펜틸 캐스케이드 이제 서울 세관 바로 맞은편이죠. 네. 시상으로도 너무 좋고 사실 이제 올해가 좀 핫 이슈인 게 뭐냐면 한 3년 전부터 이제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분양 물건들이 올해부터 입주되는 네, 것들이 이제. 많습니다. 근데 좀 공교롭게도 입주장인데 지금 이제 현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그렇죠. 수분양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뭐 전세가나 뭐 월세 가격을 사실 본인들이 원하시는 만큼은 내놓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되게 이 한 건물 안에서도 되게 재밌는 게요. 급하게 무피로 그냥 던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반대로 나는 전세 가격을 더 높게 맞추려고 기다리시는 분도 버티시는 계시고 분들도 그래서 이미 어찌 보면 시세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꺼내놓으시는 분들, 아니면 그냥 아예 매도하시는 분들, 아니면 적정가로 빨리 맞추려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서 또 부동산 대표님들 얘기를 했더니 분양가 언저리에 있는 또 전세, 빠른 전세 월세 수요랑 대기 수요가 또 있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또 예를 들면 이거예요. 10억에 전세를 맞추고 싶은데 8억 대기 수요는 있어요. 이 합의만 잡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분양 가격대가 15억, 20억이었다 보니 자기가 대출금을 좀 더 빨리 상환하는 쪽이 그렇죠. 좋으니 그거에 대한 지금 정리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특히 이제 저희가 여러 호실을 찍었잖아요. 네. 그 호실 중에 이제 수분양자분은 오히려 나 다음 달에 입주 물건인데 인테리어를 싹 다시 해서 펜트? 다시 하시겠다고 펜트 대표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뭐 그런 전략도 어떻게 보면 뭐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더 괜찮은- 비싸게 네, 이제 월세 네. 세팅 수익형으로도 그렇죠. 맞추실 네. 수 있죠. 파크텐도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갈 것 같아요. 파크텐도 지금 월세가 거의 평당 한 50만 원, 한 월 400 정도의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거기도 무피, 마피 이런 얘기가 나오는 물건도 있고, 네. 그거를 보러 가시는 손님들의 부동산 그 중개 이제 전월세를 보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우리가 그 수요가 뭐 영앤리치일 수도 있고, 아니 그쪽에 이제 직장을 갖고 계시는 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1인 가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수요가 있어요. 이거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 다 이제 2월, 지금 촬영 날이 지금 2월 1일인데요. 내일이 이제 금리 발표가 있을 거고, 저는 이제 내일부터 이제 힐스테이트 삼성 중도 자설을 가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보다 꽤 높더라고요. 네, 지금 그 6.7%? 네, 그 정도인데, 여기도 이자 후불제였습니다. 준공이 이제 4년이에요. 그래서 4년이라서 변동금리다 보니까 7%였다가 이제 내려갈 거란 말이죠, 차츰.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연평균 한 5%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아까 처음 맥락이랑 비슷하게 심리가 포기하시는 계약자분들이 좀 있으세요. 계약금이 거의 또 억대가 넘어가는 5천 그 정도 그냥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지금 안타까운 심정인데, 저도 지금 내일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심란합니다. 이게 되게 좋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리가 그만큼 무섭다. 지금 시기가 조금 반만인 것 같아요. 뭐 전문가들 평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를 것 같아요, 내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해보실까요? 저는 중립? 저는 내릴 것 같습니다. 사실 저의 판단은 금리를 내릴 것 같은데, 예전처럼 저금리 상태로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고. 저는 완전 지금 뭐 상승농자가 아니라 그냥 올해 뭐 아파트를 기반으로 좀 분양까지 다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지금 모델하우스에 오시는 손님들이라든지 부동산을 통해서 그 임차 맞추고 입주 사전 점검만 봐도 또 다른 세상처럼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오른다 내린다 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사실 현장에서 고객님들과 직접 마주치고 뭐 이런 부분에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분위기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빠르게 가장 빠르죠. 네, 가장 말씀드릴 분양이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뭐 힐스테이트 삼성도 7.7%를 모두 고객이 부담하시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분 고객님 부담이고 나머지 시행사에서 이제 부담을 하기로 했던 근데 부분이라서. 처음에도 저희가 이제 손님이랑 브리핑 했을 때 한 7%대까지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오를 예정이라. 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그게 쭉 유지되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해서 투자를 되게 조심스럽게 계속 잘 생각해 보시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이렇게 실질적으로 눈앞에 보여버리니까 충격이 크죠. 올해는 조금 이제 강남 쪽을 조금 집중해 보여야 될 건, 이제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있기 때문에 뭐좀 추세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계속 저희도 이제 다니면서, 촬영을 다니면서 보이는 현장마다 좀 분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남 분위기는 이 정도로 하시고, 이제 여의도, 저희가 지금 있는 여의도에 새로운 소식들이 좀 있어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첫 번째는 서여의도? 여의도에 오픈 예정인 페르니가 2월 3일날 그랜드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저희가 듣는 소식이나 현장을 가봤을 때는 펜트층, 뭐 펜트층이라고 하면 이제 탑층이 되겠죠. 탑층들은 이미 잡아놓으신 뭐 세대 한 층에 5개밖에 없어서요. 뭐 그 정도는 뭐 총 60세대밖에 안 돼서 그렇죠. 지금 여의도에 나와 있는 분양 물건 중에 되게 작은 물건이에요.
실계약률은 어떻게 될지 뭐 모르죠, 아직. 전망하기는 힘들긴 하지만 모르죠. 분위기나 손님들 뭐 방문은 많이 잡혀 있고 사실 지금 상담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편이에요. 자, 두 번째는 앙사나. 앙사나 상가가 또 갑자기 열릴 것 같은 분위기예요. 예, 네. 받았고 연락을 받았고 저희는 이제 대기 손님이 있으셔서 저희도 좀 급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앙사나 상가 어떻게 보시나요? 앙산한 상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아요. 여기 여의도 쪽은 상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귀해요. 지금 여의도 안에서도 이제 아크로랑 앙사나가 있는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오피스나 거주에 비해서 상가 호실수가 워낙 작아요. 그래서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상가의 수익률도 높은 네, 편이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수익률이 높아요. 월세를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년이고 20년이고 이제 하나 입점하면 오래 기본 10년은 아니고 사업을 오래 운영하신단 말이죠. 공실률 자체도 없고 수익률도 안정적이라서 해보셨던 분들은 이제 뭐 하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여기도 이제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늘려가는 이제 스탠스라서 앙사나 상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아크로도 상가가 뭐 아시겠지만 너무 잘 됐고 남아있는 호실도 두세 개 정도 네. 남아있는 게 다고 앙사나는 어쨌든 입지상으로도 큰 대로변 앞에 있기 때문에 전면 상가 같은 경우는 빠르게 오히려 경쟁률이 훨씬 더 치열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요. 좋죠. 근데 이슈는 이제 아크로는 오피스텔 건물이고 앙사나는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이라서 외부에 입간판이 달릴 수 있을지 없을지가 사실 좀 관건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거기가 노출이 너무 잘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입간판이 걸리면 엄청 좋은 자리이기 이슈가 때문에 있어서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뭐 결정된 상황이 없어서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뭐 아직 뭐 가격이라든지 뭐 평면도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거냐 아직 오늘 이제 나올 거예요. 뭐 아크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사실 아크로를 선택을 하신 분 지금 뭐 계약을 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망설이는 분들이 저희랑 비교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브라이튼 여의도 때문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브라이튼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8월 말에 입주가 이제 예정되어 있고 사실 그 오피스텔을 놓쳐셨던 분들이 브라이튼 아파트를 기다려 그쵸. 보겠다고 하신 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내부 정보로는 전체 세대 중에 일부만 일반 분양을 하겠다는 정보를 지금 받았고 분양 가격도 어바웃으로 저희가 지금 듣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오픈을 할 수가 없고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있었을 때 뭐 5천 이상은 하겠네 했는데 그거보다는 더 높기 때문에 또 비싸다는 말 나올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민간 임대를 해서 우선 분양권을 줄지 뭐 이제 원래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이제 후분양을 한다고 했고 그 후분양이 임대 후 분양 전환으로 원래 계획이 됐던 건데 지금 이제 저희가 듣는 거는 전체 세대 중에 일부는 일반 분양으로 가고 나머지 세대는 임대 후 분양으로 가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공식적인 발표가 있어야지 저희 네, 이거 변동 사항은 무조건 네, 있습니다. 있을 것 이 분양이 어떻게 될지 왜냐면 여기도 신형이 사업을 실패하면 안 되는 땅이에요. 브라이튼이 좀 오래 끌기도 했고 다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자금력을 확보를 하고 분양을 실패하면 안 돼요. 뭐 당연히 너무 기대되는 23년 현장이라서 잘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잘 될 수 있는 이득을 취하면서 분양을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취할 것 같습니다. 또 뭐 일반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후분양이기 때문에 청약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현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모델 홍보관도 없이 그냥 샘플하우스를 보여주고 바로 선착순 계약으로 갈지 아니면 뭐 자체 추첨으로 청약으로 갈지 이것 또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아직 조금 변동성이 많아서 저희도 대기 고객들이 좀 있으셔서 좀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저희는 정보를 계속 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오시는 분들한테 계속 정보 드리고 있고 지금 용산이랑 강남이 묶이면서 여기가 전매가 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기도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물건을 분양하는 게 아니라 일반 물건을 분양한다는 것 그러니까 시행사가 묶는다고 하죠. 물건을 한 동을 묶을지 층을 묶을지 어떻게 쪼개서 분양을 할지 예상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되게 프리미엄의 화두 한강뷰를 절대 먼저 분양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어떻게 할지가 참 관건입니다. 그거에 따라 이 아크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향방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분위기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기업들이 급속도로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 브라이튼이 어떤 조건에 어떤 방식으로 분양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브라이튼 쪽으로 쏠릴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사실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봄이 됐고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뭐 손님은 솔직히 계속 많이 오셨죠. 근데 이제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확실히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이 다시 한번 오시고 연락을 한번 더 오게 되니까 저희가 이제 피부로 와닿는 느낌은 봄이 왔구나. 네, 뭔가의 조짐이 바뀌고 있구나가 확실히 좀 느껴집니다. 좀 얼어있던 심리적인 부분이 조금씩은 확실히 금리가 이제 그만 올린다고 하니 이젠 좀 괜찮나 보다 싶은가 봅니다. 부동산 하방세가 이제 꺾일 때가 됐나? 이제 뭐 바닥 정도에 왔나? 사실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일반 분들이 바닥을 내서 잡고 상승 사이클을 타기가 사실 쉽지가 네, 않습니다. 맞아요. 신의 영역이죠. 지금은 사실 이 정도 왔으면 그러니까 여력이 되는 한 금리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스스로 노동을 해서 금리적인 이자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투자를 해서 다시 상승 사이클을 탈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포지션이 가장 좋은 포지션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자산가들은 지금 이미 움직였습니다. 어차피 현금 보유를 하는 것보다 어디 투자를 하는 거 지금 낫기 때문에 자산가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 중산층이라고 보통 말하는 중산층들이 이제 움직여줘야 거래가 훨씬 더 활발해질 텐데 그거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분양 시장입니다. 솔직히 분양 시장에서도 좀 고급 주거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확실히 움직이고 있고 분양을 해서 이제 임대를 바로 맞추려고 하는 물건들이 강남에 생기면서 비싼 월세를 외면할 줄 알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그 수요가 충분히 있고 지금 맞춰지고 있다. 그 안에서도 조금 갈리고는 있지만 입주장은 원래 그렇잖아요. 금매도 던지고 그렇죠. 입주장은 원래 그래요. 이제 1, 2년 지나면 다시 오르겠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입주장에는 강남의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사실 그때 부동산이 워낙 호황기였기 때문에 투자 물건으로 많이 하셨던 분들이 워낙 많으셨기 때문에 정리도 하셔야 되고 그런 분들 때문에 더더욱 이제 뭐 마피도 뜨고 무피도 뜨고 지금 물건지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긴 하죠. 실거주보다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늦게나마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투자하시려고 했던 분도 지금 입주장에서 전세가가 얼마 맞춰지냐 월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걸 보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물건지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매입을 할지 투자를 할지 좀 결정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월세 이제 뭐 시그니를 비교하기에는 너무 랜드마크라서 월세 2천만 원 비교하기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봤다면 이제 가장 가까운 파크텐이라든지 캘스케이트를 보면 이자를 내고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는 퍼센테이지의 월세를 세팅해서 내놓는단 말이에요. 네이버 매물을 그거를 받쳐주는 수요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됐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수익률이 퍼센트가 낮겠지만 이제 금리가 안 오르고 조금 내려간다면 수익률은 또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토지가가 올라가고 분양가 대비 이제 건물가가 올라가니 시세 차익을 또 보시겠죠. 결국은 이 고급 주거 시장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어찌 보면 지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봤을 때 완전 저평가되어 있는 여의도를 투자하기에는 더할 나위는 없죠. 사실 무이자에다 조건에다가 계약금 5% 조건에 그걸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크로에 지금 있어서 브라이튼만 열려봐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바쁘게 다른 현장지들을 많이 이제 보면서 분석도 하고 있고 분위기도 좀 파악하려고 외부로 다니고 있고요. 수들이 많아서 저희가 좀 빠르게 움직여서 촬영해서 다시 한번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뭐 시그닐뿐만 아니라 뭐 서울숲이라든지 뭐 하이엔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전세 물건, 매매 물건들도 좀 보여드리면서 분양 물건뿐만 아니라 뭐 그런 중개 매물 물건들도 좀 보여주면서 안목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 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